이번 시간에는 체액 항상성 조절 8번째 시간이에요. 기출문제 5-8번이 레닌, 안조텐신, 알도스테론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즉 RAA, 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에이시스. 해부학적으로 어떤 끈으로 연결됐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 라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축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기출문제 5-8번은 이 축의 순서, 그리고 이 축이 가동되는 이유, 이런 거 묻는 거예요. 그 물음에만 답할 정도의 공부를 하면 한 2분 정도 걸려요. 근데 이해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어떤 문제가 출제돼도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차원이고, 또 문제를 풀기 위해서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게 이제 이렇게 동맥 내에 압력을 감지하는 수용체가 있다는 거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대동맥 궁에도 있고 목동맥 팽대에도 있어요. 그쵸? 얘네들이 압력을 감지하는데 압력의 변화를 감지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압력을 감지하고 있겠죠, 얘네들이. 그러니까 압력의 변화도 감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압력의 변화라는 건 이제 증가도 있고 감소가 있는데, 이 대동맥 궁에 있는 압수용기는, 압력 수용체는 증가한 것만 감지해요. 얘는 증가 감소를 다 감지합니다. 지금 현재 압력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얘가 감지하겠네. 그러면 목동맥 팽대에 있는 압수용기에서 구심성 경로를 따라서 그 정보를 누구에게 주는 거죠? 중추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 정보를 전달받는 중추가 바로 숨내예요. 뇌줄기 중에 숨내. 뇌줄기라는 거는 숨내 있고, 그 다음에 다리내 있고, 중간내 있어요. 얘네들을 이제 뇌줄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위쪽에는 뭐가 있냐면은 되뇌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건 손해를 그렸어요. 아래쪽에 뭐가 있냐면 척수가 있어요. 아,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 되뇌는 좌뇌와 우뇌 사이에 뭐가 있냐면 시상하부가 있고, 시상하부 아래쪽에는 뇌하수체가 있죠. 그러면 숨내에서는 이 정보를 누구에게 전달해 주느냐? 예, 이 정보를 시상하부에게 전달해요. 시상하부에서 그 중에서 이제 시삭상행이라는 신경이 있어요. 수프라옵틱 뉴클리어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서 생성하는 호르몬이 뭐냐면은 ADH, 항인이 호르몬. 요거 같은 얘기가 AVP예요. 아르기닌, 바소프레신. 얘네들이 분비되는 순간 혈관을 숙축시키고 이뇨를 억제시켜가지고 감소했던 혈압을 다시 증가시켜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 호르몬을 생성도 하고, 또 누구에게 주냐면 시상하부 뇌하수체 연결로를 따라서 뇌하수체 후엽에게 주면 이제 이게 분비되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 분비를 자극시키는구나. 결국엔 이 분비 자극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얘 매우 중요한 거네. 그리고 교감신경을 통해서 심장을 자극시켜요. 심장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요거 좀 더 갈까요? 이렇게. 우심방에 있는 페이스메이커, 동방결절이라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이노 아트리얼 노드라고 그랬고, 우리가 SA 노드라고 공부했던 거. 그거를 노르에피네프린, 신경전달물질, 교감신경의 신경전달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해가지고 얘를 막 자극해요. 그러면 얘가 심박수를 증가시켜요. 즉 페이스를 더 빠르게 만드는 거죠. 심박수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심장의 수축력도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교감신경에 의해서 자극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엔 뭐가 증가하냐면 카디악 아웃풋, 심박 출량이 증가하면서 혈압이 증가해요. 아, 그러니까 혈압이 지금 감소했으니까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 부신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이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부신 피질이 있고 수질이 있어요. 겉질이 있고 속질이 있어요. 이 속질을 또 교감신경을 통해서 자극시키면 여기서 에피네프린, 그 다음에 노르에피네프린, 요거 분비시켜요. 그러면 또 압력이 증가하죠. 아,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 얘기는 언제 하냐고요? 지금 하려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신장이 있죠. 신장을 레널 혹은 뭐 키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조금 밑으로 나갔네요. 요거 이렇게 올립니다. 심박수와 수축력을 증가시킨다는 내용 좀 확인하셨죠? 그리고 이건 신장이에요. 지금 압력이 감소했기 때문에 신장을 관류하는 혈압도 관류압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를 관통하는
즉 여기 신장에게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혈관 내의 압력도 감소했을 거예요. 그걸 제가 관류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관류압도 감소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혈압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이 신장과 혈관, 신장에 있는 혈관 주변에 이런 관류압의 감소를 감지하는 세포가 있어요. 걔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토리곁 세포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초편에서 다 말씀드렸죠. 놀랍게도 이 토리곁 세포는 수용기 역할도 해요. 어떤 수용기냐면 지금 압력이 감소한 걸 감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압수용기 역할도 하면서 토리곁 세포가 흥분을 하게 되면 여기서 호르몬을 분비해요. 그 호르몬의 이름이 뭐예요? 레닌이에요. 왜 제가 놀랍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세포는 수용기 역할도 하면서 내분비 세포 역할도 하는 거죠. 놀라울 수밖에 없죠. 아, 그런 거구나. 그러면 레닌이 분비되면 뭐가 된다고요?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압력을 증가시켜요. 아, 이런 거구나. 어떻게 증가시키는지 그리고 어떤 연쇄 반응인지는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아직 끝난 게 아니네요. 요것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교감신경이 항진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교감신경을 통해서 토리곁 세포를 또 같이 자극시켜요. 그러므로 또 레닌의 분비를 증가시켜요. 아, 이런 거구나 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예, 조금 시간이 길었나요? 예,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이에요.